캘리포니아주의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강타해 홍수와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규모 5.1의 지진까지 발생해 당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식당에서 밀크쉐이크를 먹은 손님 3명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업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용해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가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부스터샷을 맞도록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 24,000달러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신차가 5개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와이에 산불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마우이 섬을 찾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14명, 대부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실종자도 850명에 달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네바다주 타호 호수에서 휴가에 돌입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휴가를 일시 중단하고 하와이 마우이 섬을 찾았습니다. 지난 8일 산불이 시작되고 거의 2주일 만입니다. 하와이 참사에 무심한 것 아니냐는 미국 내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듯 백악관은 처음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해왔다며 향후 재건 과정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president has been engaged, has been committed, and again, he's going to deliver the message today that he's going to be there for Maui every step of the way in the weeks and months and years ahead. 실종자 수색과 복구 지원을 위해 연방 요원을 1,000명 넘게 파견했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우이 섬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14명입니다.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돼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27명에 불과합니다. 실종자는 아직도 850명에 달합니다. 당초 2,000명에 달하던 실종자는 휴대폰 통신이 복구되고 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줄었지만 여전히 850명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Because of the temperature of the fire, the remains of those who have died, in some cases, may be impossible to recover meaningfully. So there are going to be people that are lost forever. 마우이섬 라하이나 마을에서만 주택 2만 8천 채가 불에 탔고 지금까지 재산 피해는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만에 마우이 화재 현장을 찾았지만 참사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 주말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캘리포니아를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는 산사태와 홍수 그리고 정전이 발생했고 일부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엄청난 빗줄기가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집니다. 폭우로 인해 쏟아져 내린 진흙과 바위는 순식간에 도로를 휩쓸었고 도로는 빗물로 가득 차 마치 강처럼 변했으며 일부 아스팔트 도로는 빗물에 부서져 붕괴되기까지 했습니다. We set up sandbags over the weekend thinking that would be sufficient, but it blew right through them. The way the storm started, it was so steady, I thought the air conditioner was running. And I walked outside and it was absolutely pouring, wind blowing, and it stayed like that, didn't let up. It rained for 3 hours constantly. 84년 만에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는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LA 도심 지역에서는 최대 5인치의 비가 내렸고 특히 팜스프링에는 하루 동안 3.18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평균 강수량 기준으로 반년 동안 내릴 비가 불과 6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LA 북서쪽 오하이에서 예상치 못한 규모 5.1의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지역 곳곳에서는 홍수와 산사태 피해는 물론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 건물의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Tenants of an apartment building in Koreatown have reported a partial collapse of their roof, likely due to the weight of the accumulation of water. We have also received at least 15 reports of flooding in our area. 5,000 customers and their teams are working to restore the power. Right now, we have flooding on all of our roads. There's no way in or out of Palm Springs, and that's the case for the majority of the Coachella Valley. We're all stuck. 현재 일부 지역의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졌고 캘리포니아주의 4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번 폭풍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상된 도로와 주택 복구 작업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 3명이 밀크쉐이크를 먹고 숨지는 일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NN 방송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부터 7월 22일 사이 워싱턴주 타코마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밀크쉐이크를 마신 손님 가운데 3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주 보건국은 조사를 벌인 결과 햄버거 가게에서 판매된 밀크쉐이크에서 리스테리아균이 확인됐으며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식중독균이 생겨 결국 식당에 밀크쉐이크로 옮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리스테리아균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섭취 후 최대 70일 동안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가 된 기계가 지난 8월 7일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잠복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균에 감염돼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노약자의 경우 발열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혈증 등의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매년 1,600명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고 이 가운데 약 26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연방정부가 재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가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도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하나인 EG5가 출현함에 따라 감염과 입원 증가세가 포착됐다며 올 가을 대확산에 대비해 독감 예방 주사와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예방 주사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예방 주사도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f you're under the age of 60, before Halloween, you should get your flu shot. Late September for COVID, that's when that new booster is expected to come out. It is not an exact match for what is currently circulating, dominantly circulating in the country, but it's still good protection, especially for people who are vulnerable. 앞서 모더나와 화이자 등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완료해 보건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현행보다 더 확장하는 규정을 추진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현행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만 작동하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시스템을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고음뿐만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을 알리는 경고등 역시 최대 1분가량 지속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지난 2021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도로에서 4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추가적인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을 매년 승용차의 경우 55%, SUV의 경우 7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한 검토와 자동차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2025년쯤 새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24,000달러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신차가 5개 모델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인 콕스 오토모티브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2만 달러 미만 차량은 현재 19,205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미쓰비시의 미라지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MSRP와 배송료 등을 포함해 24,000달러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신차는 미쓰비시 미라지를 제외한 2157달러의 기아 리오와 2763달러의 닛산 벌사, 그리고 23,971달러의 현대 베뉴, 마지막으로 23,994달러의 닛산 센트라로 이렇게 5개 모델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만 해도 2만 달러 미만의 차량들은 12개의 모델이 있었지만 현재는 새 차를 사기 위해서는 평균 4만 8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고가의 친환경 모델과 고급 사양 트림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2만 달러대의 저가 모델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자들의 구입 여건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소비자들이 세단 대신 SUV 차량을 선호하고 있는 현상도 저가 모델을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국 영화의 날을 제정하면서 3달러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됐었는데요. 올해는 전국 3천여 곳의 영화관에서 4달러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영화관 소유주협회 산하 비영리 단체인 시네마 파운데이션 측은 오는 27일 전국 영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관람료를 4달러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업체는 AMC, 리걸 시네마를 비롯한 대형 영화관 체인 업체와 주요 영화 스튜디오 등 3천여 곳이며 총 3만여 개의 스크린에서 할인 가격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 영화의 날 이벤트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하루 동안 8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 11개 주의 애완용 거북이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테네시, 미주리, 일리노이, 오하이오, 뉴욕 등 11개 주에서 26건의 애완 거북이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과 9건의 입원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질병 사례가 가장 많은 6건이 보고됐으며 당국은 실제 환자 수가 보고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크기의 애완용 거북이가 건강하고 깨끗해 보여도 살모넬라균을 옮길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에게 가장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설사와 발열 그리고 위경련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거북이를 만졌거나 배설물 등을 접촉했다면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입이나 음식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4인치 미만인 거북이를 애완동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년 미국에서는 135만 명의 살모넬라균 감염과 420명의 사망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소아과 의사들이 미 전역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아과 학회는 보건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현재 18개 주 공립학교에서 체벌이 합법화되어 있고 매년 7만여 명의 학생들이 체벌로 인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모든 주에서 학교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체벌은 주로 미 남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회 측은 교육계에서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비폭력적인 교육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애틀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술집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어제 새벽 4시 30분쯤 시애틀 남부 레이니어 대로에 위치한 후카 물담배 라운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2살 남성과 33살 남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30살 여성이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 이송되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격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6명 가운데 23살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에 대한 원인과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총기 사고가 특히 급증했다며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This year we've recovered over 4,000 shell casings. That is the shocking part of this. We continue to see victims. We continue to see the violence.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올해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27,436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15,312명이 스스로 총기를 이용해 목숨을 끊었고 자살 외의 모든 총기 사건 사망자는 12,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얼바인의 한 쇼핑몰 센터 식료품점에서 절도와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 18일 밤 스펙트럼 센터의 브리스톨 팜스에서 한 남성이 식료품을 훔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건을 훔치고 나가면서 직원을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갈색 곱슬머리에 안경을 쓰고 흰색 긴팔 셔츠와 어두운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며 신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는 스펙트럼 쇼핑몰에서 절도범 3명이 2개의 의류 매장에서 $700 상당의 물품을 훔쳐 도주했지만 체포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얼바인 스펙트럼 센터에 론칭한 브리스톨 팜스 뉴파운드 마켓은 한국 신세계그룹 산하 이마트가 인수한 그로서리 마켓으로 친환경과 유기농 제품, 와인 위주의 식료품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입니다. 영국에서 신생아실 영아 7명을 고의로 연쇄 살해한 간호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 없는 아기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에 영국이 공분에 휩싸였는데 가해 간호사는 재판 참석마저 거부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형사법원은 아기 7명을 살해한 간호사 루시 렛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또 다른 아이 6명에 대한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살아남은 아이들도 심각한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종신형을 받은 여성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호사에게는 향후 가석방의 기회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A whole life order on each and every offense, and you will spend the rest of your life in prison. 잉글랜드 북부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이 간호사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년 동안 체내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하고 우유를 강제로 먹이는 방법 등으로 남자아이 5명과 여자아이 2명을 살해했습니다. 아기의 100일 기념, 퇴원 예정일 등을 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쌍둥이 둘 다 살해되거나 새 쌍둥이 중 둘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10개월간 진행됐는데 영국 내 살인사건 관련 재판 중 최장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는 재판 참석조차 거부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듣지도 않아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정치권에선 향후 재판 참석 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간호사가 근무했던 2곳의 병원에서도 또 다른 영아 살해 사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 MBC 뉴스 손영입니다.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다시 쏘아 올리겠다는 건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도발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달 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오늘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측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모두 3곳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내리는 한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통보를 보고받은 뒤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한미 양국과 협력해 북한이 발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는 지난 5월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기술적 결함으로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실패 이후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후 3개월 만에 재발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예상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국가정보원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징후가 식별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24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민 대표들과 만난 직후 24일 이후에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기로 방침을 밝혔는데요. 최종 결정은 오늘 강요회의에서 나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 전 마지막 설득을 위해 일본 전국어업조합 회장과 만난 기시다 총리. 만남이 끝난 직후 일본 정부는 이르면 24일 이후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24일 이후 가능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빠르면 24일 방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오늘 오전 열리는 관계 강요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어민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기시다 총리는 별도 지원 예산을 마련해 국가가 필요한 대책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어민 대표는 반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시다 총리 앞에서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継続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その万全の体制、そしてまたしっかりした責任を持ってこの先何十年にわたろうともしっかりとした対応を取っていってもらう。 그러나 생업이 달린 후쿠시마현 어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もう諦め戻せよな。我々が言ったってこういうたちだってウイルスは届いてないんだ。 오염수 방류에 관한 여론조사도 제각각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인의 53%가 찬성, 41%가 반대한다고 보도했지만 교도통신은 찬성 29.6%, 반대 25.7%인 반면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자가 43.8%나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소통하며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조치라며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일본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일측에 얘기를 한 바 있고 일측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정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류 과정 검증과 정보 공유, 과학적 안전성 등이 확인된다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일 간 실무기술협의 결과도 이번 주 중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종 문구만 지금 정리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아마 곧 마무리돼서 설명드릴 수 있을 거다. 반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우려를 직시하고 핵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漠视排海计划损害全球海洋环境和人类健康的风险，执意推进核污染水排海计划，是极端自私和不负责任的。 이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에 나선 중국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외 다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 최모 씨가 성폭행을 계획하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늘 다니던 등산로 주변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끔찍한 변을 당한 고인의 빈소에는 어제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고인의 동료와 학부모, 학생들이 빈소를 찾아 갑작스런 비극을 애도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6학년 애들은 여기 근처에 장례식장 가기 생일 날 간다고 얘기 좀. 경찰 부검에선 피해자가 질식해 숨졌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범인 최모 씨는 성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1차 부검 소견을 참고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성폭행 목적의 호신용 쇠묻힌 어크를 지난 4월 구매한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시도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최 씨가 과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자체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료나 입원 기록 자체가 없거나 진료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지자체 통보가 안 되는 겁니다. 정신건강 분야 쪽으로는 전혀 유입된 적이 없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 보고 상담받으러도 안내하지 다 알아봤는데 없었어요. 취재진이 최 씨 주거지 주변 PC방을 돌아본 결과 한 곳에서는 1년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방문해 총 577시간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은 서울 관악구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낮 시간에도 관악구 둘레길 등을 2인 1조로 매일 순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우디에 가려던 에티오피아 이주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수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655명에 달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5개월간 자국에 들어오려던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공격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엔 생존자 등 42명의 증언과 현장 사진, 법의학 전문가들의 검증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공격은 주로 총과 박격포 등을 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요. 수백 명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스페인 국왕의 장녀가 군에 입대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레오노르 보르봉 공주가 최근 스페인 육군사관학교에서 3년간의 군사훈련을 시작한 건데요. 입헌 군주국인 스페인은 국왕이 군총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 왕족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공주는 국왕과 왕비, 여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입대했고요. 약간 긴장되지만 열정을 갖고 군 훈련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위스 기상청이 스위스 상공의 빙점 고도가 5,299m까지 올라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빙점 고도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공의 높이를 의미하는데요. 여름철 3,000에서 4,000m 상공에서 형성되는 스위스 빙점 고도는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엔 27년 만에 빙점 고도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새 기록을 세운 겁니다. 빙점 고도 상승은 스위스에 넓게 퍼져 있는 알프스 산맥 꼭대기의 빙하를 녹아내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스위스 기상청은 지적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디펜스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면서 왜 있는 시츄에이션에서 다 똑같은 게 중요한가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다쳤다. 아니면 어떤 아이는 멍멍이한테 물렸다. 아니면은 사고가 프리웨이 타면서 났었다. 아니면은 또 어떤 분은 내가 내 아파트에서 걸어가면서 다쳤다. 이런 상황들이 대형상에는 아무 때나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경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시츄에이션에서 중요한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아이가 멍멍이한테 물린 아이는 그 멍멍이의 주인의 집보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 차 보험 말고도 나를 친 사람이 회사의 보험이 따로 들어왔냐, 아니면은 커머셜 트럭이 있으면은 커머셜 보험이 또 따로 있었냐, 아파트에서 다쳤다 하면은 아파트에 보험이 있었냐. 보험의 질문이 넘버1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대형상해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대형 사고가 날 때는 먼저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나의 보상을 받을 겁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답변은 간단하게 무슨 보험이 들어와 있고 그 보험의 팔리시 리밋은 어떻게 돼 있나가 첫 번으로 해결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교통사고는 미니멈 팔리시는 15,000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여기서 underinsurance 아니면 UIM이 있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떠나서 더 중요하게 나를 폐해 준 사람이 다른 보험이 따로 오나 없나를 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없나를 꼭 먼저 지켜봐야 되는 질문의 답변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는 대형 상해가 있을 때 보험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전문 레몬법과 대형 상해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과일을 꽂은 꼬치에 설탕 시럽을 입힌 중국식 음식, 이 탕후루인데요.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 반면 탕후루 매장 주변은 이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입니다. 탕후루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탕후루를 먹고 나서 꼬치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설탕 시럽이 잔뜩 발라져 있기 때문에 바닥도 끈적끈적해지고 파리 같은 벌레가 몰려들면서 주변 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얼마나 불편이 심했는지 이 탕후루를 들고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을 제한하는 노 탕후루존 가게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노 탕후루존을 알리는 인증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노 탕후루존 표시와 함께 떨어지는 탕후루 한 방울에 직원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라는 글이 인상적인데요. 누리꾼들도 오죽하면 저러겠느냐며 주변 상인들의 고통이 이해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철근이 빠진 아파트,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많은 분이 분노했죠. 이런 상황을 이용한 걸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제목이 철근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돼 있네요. 신규 아파트 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인데 철근 있는 아파트 입주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은 여기 어때? 철근 있대라고 적혀 있네요. 또 철근 있어요, 뼈 있는 아파트 등의 수식어도 적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철근을 넣어서 튼튼하게 지었다는 걸 강조한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 의견을 보니 당연한 걸 자랑하는 나라가 됐다. 철근 있는 게 프리미엄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증거 사진을 보내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연인데요. 글쓴이는 피자 2판과 파스타 3개를 주문한 손님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객이 파리가 나온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한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에서 똑같은 파리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퍼온 파리 사진을 피자 위에 합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글쓴이가 합성 사진인 것을 알게 됐다며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해당 후기 글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중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차량을 확인해 보니 운전석 문이 이렇게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는데요. 차량 주인은 문 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놨는데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때려 부순 것 같다며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를 보니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내 차를 여러 번 치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소리를 들어보니 추측이지만 남녀가 싸우면서 홧김에 그랬거나 아니면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일로 약 95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저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가게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벨트를 풀고 소변을 봅니다. 같이 있던 일행은 말리기는커녕 망을 보듯 옆에 서 있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말 그대로 소변 테러를 당한 건데 그 흔적이 오토바이 트렁크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지난 3월에도 매장 문에 노상 방뇨를 한 남성을 잡은 적이 있다면서 혼자 새벽부터 나와 조리하고 직접 오토바이로 배송까지 하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정말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소변을 본 이들을 잡고 싶어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연의 다수 누리꾼은 정말 개념 없는 행동이라며 꼭 잡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